민호야, 네 아버지 생일인데 오사카 여행을 꼭 그때 가야 돼? 영애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패키지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꼭 보답해 드릴게요. 그 순간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 또 뭐래? 여행 취소하라고? 아휴, 시발 노인네들은 진짜. 6개월 후 명품 가방을 든 수진이 낯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갑게 식은 박영애 씨의 표정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너희에게는 이미 우리가 죽은 것과 다름없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했던 모든 상처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이 충격적인 이야기.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이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저지른 행동이 평생 후회로 남는 순간들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진석 씨와 박영희 씨는 결혼 40년 차인 노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외동아들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진석 씨는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일하며 정년퇴직했고 영희 씨는 가정을 돌보며 아들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결혼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진석 씨가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간섭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물질적으로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랑은 달라. 결혼자금 좀 보태주고 나중에 물려줄 재산도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아들 민호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3천만 원을 내놓았고 결혼식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민호가 선택한 신부 수지는 첫 만남에서 영희 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수지는 첫 상견례에서 이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 씨는 며느리 수진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너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가족 생일만큼은 꼭 함께하자. 1년에 4번뿐인데 그때만큼은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 수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명절에는 민호와 수진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들의 생일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의 세심함에 감동하며 더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애 씨의 62번째 생일을 앞두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주 어머니 생일에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약간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요. 어머니 생일과 아버님 생일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 생일이 한 달 후잖아요. 영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자는 제안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아버님 생일에 같이 하자. 그날 저녁 진석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생일은 생일날 축하받아야지. 한꺼번에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이해해 줍시다. 영애 씨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 생일을 못 챙기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영애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아버지 생일 때 함께하자. 결국 영애 씨의 생일은 남편과 단둘이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케이크도 없이 동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날을 마무리했죠. 한 달 후 진석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애 씨는 이번에야말로 아들 부부가 찾아와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한우갈비와 와인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랑 수진이 몇 시쯤 올까요? 영애 씨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연락 없었나? 아직요. 아침에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영희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 씨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민호가 받았습니다. 민호야, 오늘 몇 시쯤 올 거니? 저녁 준비해놨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죄송한데. 영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가 어제 오사카 여행을 떠났어요. 일주일 패키지로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결정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오사카? 여행? 아버지 생일인데? 네. 정말 미안해요. 패키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기회가 좋아 예약했거든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영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일도 진석 씨의 생일도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직접 제안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알았어. 다녀와서 연락해. 영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석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수진이가 제안해놓고 이러면 어떡해? 생일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냐? 진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영희 씨도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전화해서 한마디 해볼까요? 아니, 내가 직접 전화할게. 진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결국 문자를 남겼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연락 바로 줘라. 30분 후 민호에게서 겨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생일에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이번엔 해외여행이라고? 가족의 생일도 못 챙길 정도로 너희 삶이 그렇게 중요하니? 진석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배는 높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어떤 사정이 가족보다 중요해? 내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 음식 준비하고 케이크도 사고.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야.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배경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왜 그렇게 오래 통화해? 아버지야.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또 뭐래?
우리 여행 취소하라고? 아휴, 시발 노인네들은 진짜. 진석 씨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방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진석 씨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석 씨는 수진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보고 시발 노인네라고 했어. 영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내가 직접 들었어. 분명히. 진석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영희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시발 노인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 씨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한 게 있어요. 영희 씨는 남편의 단호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이렇게 확고한 눈빛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영희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 원래는 다 민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쓰려고 해요. 영희 씨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요? 민호를 위해서였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뭐죠? 시발 노인네라는 말뿐이에요. 진석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부모를 시발 노인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애를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한순간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진석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앞으로 20년, 아니 10년만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어제의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민호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진석 씨가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진심이에요. 수진이의 말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호도 그런 수진이의 말을 말리지 않았잖아요. 진석 씨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부모를 시발 노인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진 풍파를 견디며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요? 영애 씨도 서서히 남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진석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단력이 빛났습니다. 일단 우리 집부터 팔아요. 이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요.
그동안 불편하게 살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다 가보고요.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오래되었지만 민호가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편을 참아왔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다시는 민호나 수진이에게 연락하지 말아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은 단 2주 만에 팔렸습니다. 매매가도 생각보다 높게 쳐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어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부동산 앱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진석 씨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게다가 우리 집보다 평수도 크고 바로 방문해 볼까요? 그들은 그날로 아파트를 보러 갔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아둔 돈으로 새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도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민호와 수진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계속 연락해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와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살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통신사를 방문해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도 다 가보자고요. 진석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제주도부터 가볼까요? 항상 가보고 싶었는데. 좋아요. 내일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해요. 그들은 제주도 일주일 여행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강원도의 설악산, 전주 한옥마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민호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애 씨가 문을 열자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니? 영애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영애 씨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문을 열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발 노인네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너희에게는 우리가 노인네일 뿐이잖아.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영애 씨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호와 수진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석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였어요? 민호예요. 수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영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냈어요? 진석 씨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잖아요. 진석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 세계 여행 계획이나 세워요. 다음 달에 유럽 가기로 했잖아요. 영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 씨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진석 씨가 유언장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편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을 보고 돌아와도 힘들지 않았고 새 아파트의 방음 시설은 진석 씨의 코골이도 완벽히 차단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작은 편리함들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보이는 저 공원 풍경이 정말 좋아요. 영애 씨가 커튼을 열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침마다 저 공원 산책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안동, 전주, 부산.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짧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기쁨은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평생 돈 모으면서 언젠가는 여행 가야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제야 실천하게 되네요. 그들의 여행 사진은 SNS에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민호도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기로 한 것이니까요. 어느 날 그들이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배달원인 줄 알고 영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민호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희 씨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영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영희 씨는 망설였지만 나이 지긋한 어른을 문 앞에 세워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석 씨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실례합니다만 우리 딸 수진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애 씨와 진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와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가 한 행동,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진석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딸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애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를 저희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딸이 한 일이라 직접 찾아와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민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 자신의 행복은 뒤로 하고 항상 아들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우리 며느리가 시발 노인네라고 욕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나 싶어 부끄러웠어요. 어르신들께 그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제 새 출발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무례하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인데 저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간 후 영애 씨와 진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진석 씨가 영애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제 유럽 여행 계획이나 마저 세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자, 이메일, 심지어 등기우편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용서를 구했지만 진석 씨와 영희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드디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보는 2주일 일정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가볼까 생각했던 곳들을 마음껏 여행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진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니까요. 그들의 유럽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꿈꿔왔던 곳들을 둘러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일상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진석 씨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애 씨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두 사람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 이번에 수영 초급반 수료했어요. 영애 씨가 자랑스럽게 수료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석 씨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그들의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석 씨가 목공의 수업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민호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진석 씨는 아들을 보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진석 씨는 민호를 보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지나치듯이 말이죠. 그러나 민호가 진석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는 차갑게 민호를 응시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비켜. 진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실수였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진석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수?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너희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석 씨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기에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발 노인네라는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호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진석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대한 적이 있었니? 한 번이라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대했지? 우리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바랐니? 생일 하루 함께 보내자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진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진석 씨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너희가 보여준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이제 비켜. 더 이상 할 말 없다.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진석 씨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석 씨는 영애 씨에게 민호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를 만났어요. 진석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뭐라고 했어요? 목공의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영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결정했다고 해도 민호는 그녀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두 사람은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따뜻한 나라들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며 그들은 다시 설렘을 느꼈습니다. 여보, 방콕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죠? 영애 씨가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진석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영애 씨가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고 간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요. 영애 씨가 진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시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잖아요. 하지만 수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폰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영애 씨와 진석 씨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석 씨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수진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받은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여행사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한 달 후. 그때까지 그들은 평소처럼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와 수진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의 회사 동료가 찾아와 메시지를 전했고 또 어느 날은 수진의 부모님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호와 수진을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죠. 한 달 후 그들은 예정대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문화와 음식, 풍경을 경험하며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콕의 화려한 사원들,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안선, 싱가포르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영애 씨가 베트남 하롱베이의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영애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진석 씨와 영희 씨는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의 목공의 솜씨는 날로 늘어 이제는 작은 가구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영희 씨는 수영 중급반을 수료한 후 아쿠아로빅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부터 실버타운에서 아쿠아로빅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영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와, 대단해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뿌듯해요. 진석 씨도 기뻐했습니다. 영희 씨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찾고 즐기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니까요. 진석 씨도 뒤질세라 목공의 작품을 지역 예술제에 출품했습니다. 비록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구매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여보, 내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진석 씨가 예술제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보가 만든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여보 작품의 팬이에요.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각자의 일과를 마친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씩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진석 씨와 영희 씨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진석 씨가 동창회에 다녀온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민호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민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에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일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 애의 일이죠.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진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에 집중해요. 하지만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결심했다 해도 민호는 그녀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혼자 민호의 회사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진석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민호의 회사가 이미 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업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발 노인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석 씨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진석 씨와 영희 씨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진석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니 감사해요. 우리가 더 일찍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공원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와 영희 씨는 그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고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사업이 망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진석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시발 노인네.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니? 그건 수진이가 한 말이에요. 저는 아니었어요. 진석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그걸 말리지도 않았잖아. 내 아내가 한 말에 너도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야.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영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았으니까. 어머니, 제발 가라, 민호야.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 것이야. 진석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결정했다 해도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 애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프더라도 그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 진석 씨와 영희 씨는 그날의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실버타운에서 아쿠아로빅 강사로 활발히 활동했고 진석 씨는 목공의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 지역 예술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내 작품 3개가 팔렸어요. 진석 씨가 예술 시장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역시 여보는 천재 목공의 작가였네요.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내 작품을 누군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충만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만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일본 여행 어떨까요? 교토와 오사카를 가보고 싶어요. 영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진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일본 정원과 전통 건축물을 꼭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버킷리스트는 점점 더 길어졌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와 수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두 사람의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민호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가 실버타운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연히 수진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수진의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호 씨와 수진이가 이혼했어요. 영희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혼이요? 네. 수진이가 한 행동 때문에 두 분이 관계가 끊어진 후로 두 사람 사이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민호 씨는 계속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어 했지만 수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요. 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까지 하고 수진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수진이를 많이 혼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희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수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미묘한 죄책감까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민호 씨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수진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소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석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후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진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요? 실버타운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이혼했대요. 진석 씨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후로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결정했다 해도 아들의 이혼 소식은 충격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요. 진석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아이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개입할 일은 아니에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까지 하고. 진석 씨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도 아들의 어려움을 듣자 마음이 불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영희 씨.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고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용서해야 하나요?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깊었고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결정은 변함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랜만에 민호의 어렸을 적 사진을 몰래 꺼내 보았습니다.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 시절의 순수한 웃음이 담긴 아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석 씨가 식탁에 앉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호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걱정돼요. 그 애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진석 씨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민호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 도움 없이.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프더라도 그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진석 씨와 영희 씨는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환전을 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정리하는 등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여보, 교토에서는 기온거리와 금각산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영애 씨가 가이드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는 도톤보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봐야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설렘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여행 출발 3일 전 진석 씨가 목공의 작업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 걸어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민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석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진석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를 지나치려 했지만 민호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잠깐만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뭐가 필요해서 왔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진석 씨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수진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말해줬더라.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우리가 뭘 어쩌길 바라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진석 씨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아들던 날, 첫 취직 소식을 전해주던 날, 결혼식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구나. 진석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부모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무시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에게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진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알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그게 저도 기뻐요. 민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 씨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 분노,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까지. 이제 가라. 우리 일본 여행 준비 중이야. 방해하지 마라. 진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아버지. 진석 씨는 더 이상 말없이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결정했다 해도 아들의 슬픈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석 씨는 영희 씨에게 민호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를 만났어요. 영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를 직접 하더군요. 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려보냈어요. 우리의 결정은 변함없으니까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많이 힘들겠죠? 진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 애가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토와 오사카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맛있는 음식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와 수진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일상은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영애 씨의 아쿠아로빅 수업은 점점 인기를 얻었고 진석 씨의 목공예 작품들도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진석 씨와 영희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호와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민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모습이었죠. 영희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진석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를 봤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진석 씨는 잠시 놀랐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요?
그 애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석 씨와 영희 씨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석 씨가 유언장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하거나 재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진석 씨와 영희 씨는 그들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민호에 대한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결정은 옳았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할 필요는 없는 법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영애 씨가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의 결정이 옳았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일 뿐, 그들의 현재는 온전히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